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한국항공우주. 오늘은 이제 기업 분석 편이고요. 저희가 명절 연휴 때는 이제 1년에 2번, 연휴 때 또 심심하시니까 연휴 기간 또 보시라고 평상시에는 뭐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, 보통 이때는 뭐 리포트도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같이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이 현재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, 또 어떤 것들이 주가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, 이런 거 같이 좀 가볍게 살펴보는 영상입니다. 일단 뭐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. 나쁘지 않았는데, 확실히 방산주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,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때 주가가 좀 내려오는, 그리고 좀 사이클 자체가 한 타임 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강한 조정이 시장의 반등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방산주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F21, 뭐 이거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?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.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초기에 예상했던 수량보다 조금 뭐 줄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중간중간 됐었는데, 뭐 지금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저게 지금 당장에 악재로 작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. 뭐 T50계열, 예전에 이제 T50도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, 뭐 일단 다시 이 납품이 재개가 되면서 이번 매출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. 일단 뭐 주가 이런 거 관계없이 현재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뤘죠.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런 부분에도 매출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, 결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어떤 세계 뭐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그 방산주들이 갖는 메리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이 예를 여기에도 리포트에 나와 있지만 요걸 한번 볼게요. 요거를 보시면 이제 결국 대부분 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.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주요 한국 항공우주의 이제 사업 부분별 실적 비중 추이 보시면 기체 부품.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리포트를 보면은 그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나 이런 기업들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거든요. 기체 부품입니다. 기체 부품이고, 기체 부품이 아무래도 23년에 잠깐 좀 줄어들었다가 뭐 다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원래 비중을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완제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만들었던 그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항공기들, 뭐 경공격기나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,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, 아무래도 뭐 국내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차피 국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켜주는 그런 구간인 거고, 그 한국항공우주의 영향에,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비중이 큰 이 윗부분들입니다. 이 윗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나 약세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방산주는 기본적으로 뭐 적자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이게 국방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갑자기 확 뭐 깎아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죠. 다만 좀 지루합니다. 방산주가 사이클의 텀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 해지성,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동유럽, 최근에 러시아,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동남아 쪽, 그 다음에 최근에 중동.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수출의 주요 타깃이 딱 요 세 군데거든요. 중동, 동남아나 이제 그 중국 근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,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. 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그 나라들이고,
최근 들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적인 여건들이 확실히 동유럽 쪽에도 괜찮고, 그다음에 중동 쪽에도 괜찮죠. 확실히 유럽 쪽 무기들은 대부분 다 유럽 기후에 맞춰가지고 그 테스트가 되고 제품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갖는 어떤 그런 가성비, 그리고 좀 범용성, 이런 거는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방산주는 결국 선택이라고 보긴 하는데,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대부분 다 사이클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움직임을 같이 했던 하나 에어로,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, 한국항공우주, LIG 넥스원, 이 정도를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주로 이제 같이 만들기 때문에 늘 이 종목들의 주가를 같이 보면서 한쪽, 그러니까 방산주가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좀 괜찮고 지수가 좀 올라가고 할 때는 얘네들이 호재가 나와도, 그러니까 뭐 K9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추가로 몇문 뭐 수주 계약을 했다 해도 시장이 강수일 때는 그런 것들 반영이 잘 안 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,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은 사이클이 오잖아요. 그럼 그때 대부분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줘요. 네, 요런 것들을 방산주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이 정도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베이스로 삼고 접근을 해도 방산주에 대한 관점을 다른 종목이랑 동일하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, 2년 이 정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의 주가가 막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 있죠. 그래서 방산주들이 기본적으로 박스 하단일 때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합니다. 왜냐? 실적이나 어떤 매출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크지 않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들을 다 몇 년씩 쌓아두고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그 라인까지 내려가면 보통은 다 반등의 액션들이 잘 나와줍니다. 여기에도 뭐 나와 있지만 실적 반영되며 하반기 실적 개선 구간 진입. 어쨌든 간에 실적은 괜찮았죠, 하반기에.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여파로 일부 G280 납품 지연. 그 다음에 보잉의 연간 인도 목표치도 소폭 하향 조정.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떤 기체 부품, 그 다음에 완성형 그 기체, 그리고 이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엔 다 이런 것들이에요. FA50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초도 물량 축소,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한국형 공격기 개발하고 있는 거. 근데 초도 물량을 좀 줄인다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아이고, 초도 40대 양산에 대한 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, 근데 이게 초도 물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총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을 거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이런 방산주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얘가 지금 5만원 언더, 그 다음에 5만원 위쪽, 이런 식으로 주가를 나눠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이 언더의 가격에서 실적이 뭐 크게 큰 폭으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, 이런 구간들이 보통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사업적인 부분, 결국에는 단기적인 노이즈들이 조금 있었을 뿐이지 뭐 긴 관점으로 볼 때는 대부분 다 좀 정상화되는 흐름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거기에 우주항공 산업 분야가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, 이런 것들 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추세다, 증가하는 추세다, 요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한국항공우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종목들 매주 매매 진행하죠. 또 2월달 열심히 매매해야 됩니다. 지금은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고, 또 저 PBR 종목들 저희가 진짜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누가 좀 알짜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